안녕하세요. 너의 재테크가 모여 채널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고양시 원당 4구역 주택 재개발에서 나온 민간 분양 원당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청약 정보를 전달 드리고자 합니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청약을 일본으로 정리 요약하자면 고양시 거주하고 계신 분들에게 100% 우선 공급이 진행이 되고, 만약 고양시 해당 지역 미달이 발생하면 서울, 인천, 경기도 분들에게 남은 물량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 청약 지역이 청약 과열지구이기 때문에 청약 1순위가 되시려면 세대주여야 하고 청약 통장이 2년이 지났고 1주택 이하이며 5년 이내에 당첨된 이력이 없고 지역별 예치금을 만족을 해야겠죠. 지역별 예치금은 현재 내가 살고 있는 곳이 기준이고요. 이번에 나온 물량이 모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물량이 나와 있기 때문에 노란색 박스 친 곳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천시 거주자분들은 250만원, 서울은 300, 경기도는 200만원 이상이 통장에 있어야 민영주택 1순위 자격 조건을 갖추시게 됩니다. 그리고 본 청약단지의 재당첨 제한은 7년이고 전매자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이며 공사 지연으로 보유기간이 3년을 초과할 때에만 3년 후에 전매가 가능합니다. 또한 본 청약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진행하는 청약이므로 중도금 대출은 최대 50%까지 나오게 되고요. 주변 시세를 볼 때 5구 타입 실거래가 평균 6억 2천에서 6억 4천까지 찍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 청약단지의 분양가와 발코니 확장비만 합하더라도 6.2억을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안전마진은 2천만원 수준이라고 봤습니다. 즉, 본 청약단지는 원당역 역세권 대장 입지긴 하지만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 크게 메리트가 없기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가치 판단이 필요한 청약입니다. 그리고 일반 공급 당첨자 선정은 가점 75%, 추첨 25% 비율로 진행하기에 가점이 낮은 세대주분들도 노려볼 만한 청약입니다. 그리고 거주 의무는 없지만 실거주를 고려하시어 청약 플랜을 짜시길 추천드릴게요. 자, 이제 상세 청약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본건은 고양시 원당 4구역 주택 재개발에서 나온 민간 분양 아파트이며 지하 6층, 지상 36층 11개 동, 총 1236세대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입주 예정일은 24년 8월입니다. 자, 입주자 모집 공고는 6월 30일 어제 났고요. 특별 공급은 7월 11일 월요일, 1순위 해당 지역은 7월 12일 화요일, 1순위 기타는 7월 13일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당첨자 발표는 7월 20일 수요일이고요. 일정 참고하십시오. 자, 다음 공급 세대수는 보시는 표와 같고요. 조합원분들이 74 타입이나 84 타입은 모두 가져갔기 때문에 남은 물량 중에 가장 큰 평형이 59가 최대입니다. 그리고 남은 전 면적의 추첨 25% 물량이 존재를 하고요. 이에 제가 노란색 박스 친 곳이 각 면적당 추첨 물량이기 때문에 가점이 낮은 세대주분들은 본 물량 수를 참고하시어 청약 전략을 짜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타입별 최고가 기준 공급 금액을 보면, 자, 35 타입은 2억 4,400만원, 47 타입은 3억 7천, 59A는 5억 8,600, 59B는 5억 7,800의 분양가가 나왔습니다. 일단 분양가 자체가 저렴하지 않기에 더욱이 신중한 청약이 필요한 단지라는 점 참고사항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층에 따른 자세한 분양가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발코니 확장 금액은 35 타입은 확장형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예 제외가 됐고요. 47 타입은 1000만원, 59A는 1510만원, 59B는 1570만원입니다. 자, 발코니 확장비는 계약 시에 10%를 내시고 나머지 잔금 90%는 입주 지정일에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투자비 말씀드릴게요. 먼저 최고가인 59A 타입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분양가가 5억 8,600만원이고 발코니 확장비는 1,510만원이죠. 자, 본 청약단지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나온 물량이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은 최대 50%까지 가능하고 중도금 이자는 연 4%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자, 빠르게 정리하면 총 납부액은 여유롭게 6억 2,260만원이고 실제 입주하시려면 약 3억 3천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억 2천 정도가 필요하고요. 자, 요 금액 같은 경우는 발코니 계약금의 10%, 분양 계약금의 10%, 그리고 중도금 6차, 잔압을 더한 값입니다. 만약 요 금액도 없게 된다면 계약 유지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자금 조달 계획을 사전에 짜보시고 청약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전세가 보수적으로 4억 정도에 형성되었다고 가정해 보았습니다. 이때 최소 필요 자금에서 여유롭게 1억 정도만 추가로 준비하시면 전세 돌리고 등기 치는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전세 같은 경우는 입주 시점에 시세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기에 전세 전환 시 필요 금액은 유동적으로 계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입지 볼게요. 본 청약단지는 위치만 보면은 원당지구 안에서 나름 핵심권 구역이고 원당역에 근접한 역세권 단지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주택 재개발로 진행된 사업인 만큼 주변의 인프라 자체가 낙후가 되어 있지만 나름대로 주변 구도심 상권 자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피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청약단지에서 원당역까지 거리상으로는 400m 정도로 가깝게 위치해 있어서 도보로 7분 정도면 3호선 원당역 이용이 가능해 보이고요. 추가적으로 청약단지에서 성사초등학교까지 600m 정도 떨어져 도보로는 1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요. 횡단보도는 한 번 건너야 합니다. 일단 본 청약단지가 재개발로 시작된 것처럼 주변 인프라 자체가 낙후가 된 건 사실이지만 현재 청약단지 주변은 이쪽이 국가시범 1호로 선정이 되어서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조금은 낙후가 되어 있지만 향후에는 정리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3호선은 GTX A 호재가 존재하죠. 홈페이지를 보면 원당역에서 두 정거장 떨어진 대곡역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A 노선 정거장이며 원당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대곡역까지 이동을 한다면 향후에는 대곡역에서 서울역까지는 15분 이내, 대곡역에서 삼성역까지는 20분 이내로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파주에서 삼성을 잇는 이 GTX A 노선은 24년 6월에 준공을 목표로 두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호선 자체가 사실 서울 지하철 내에서도 상당히 알짜 노선인데 정차역을 몇 개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 원당역에서 압구정역까지는 44분, 고속터미널역까지는 50분이 걸리고요. 양재 도곡역, 수서역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원당역을 역세로 가진 단지가 서울 핵심지로 이동하는 데 확실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원당역에서 두 정거장 떨어진 이 삼송역을 살펴보면 이 삼송역은 용산에서 삼송을 잇는 신분당선 호재를 가진 역입니다. 일단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송역은 원당역에서 두 정거장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원당역은 삼송역의 신분당선 호재를 일정 부분 함께 누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용산에서 삼송을 잇는 신분당선은 2016년 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이 되었던 노선인데 2018년도에 예타 조사 시 경제성 논란이 있어서 한 번 무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1년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다시금 연장이 포함이 되었고요. 그리고 2022년 현재 예타 준비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삼송역에서 서울역이나 용산역까지 빠르게 이동하는 신분당선 연장이 검토되고 있다는 점은 본 청약단지에도 호재로서 작용할 것으로 보이기에 내용 전달 드립니다. 다음 청약단지 실거래가를 살펴보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관련 자료를 찾았고요. 59 타입 기준으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약단지 위쪽에 레미안 휴레스트 아파트 실거래를 살펴보면 가장 최근으로는 2022년 5월에 5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된 것이 있는데 주변 시세를 보면 급매로 거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위쪽으로는 원당 이편한 세상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22년에 거래된 내역은 없고 21년 9월에 6억 4,500만원, 8월에는 6억 3,500,
6억 4,500, 6억 3천에 거래된 이력이 있습니다. 다만 두 개의 비교군으로 삼은 두 아파트가 2009년식으로 현재 청약단지와는 연식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본 청약단지의 시세는 한 6.4억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의 안전마진은 2천만 원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배치도를 보면 청약에 나온 대부분의 물량이 이렇게 아래쪽에 위치해 있고요. 향은 대부분 남동 남서 방향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향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단지 규모가 1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이고 단지 안에 이렇게 여러 개의 이름의 가든을 만들어서 조경에도 힘을 쓴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제가 거실에서 바라보는 뷰는 빨간색 화살표로 미리 표기를 해놨으니 관심 있는 동과 호에 따른 거실 뷰는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타입을 살펴보면 59A는 아쉽게도 4베이 구조는 아니고 3베이로 구조를 뺐고 주방에 창이 있어서 거실과의 맞통풍 가능하고 주방 옆에 방을 둔 전형적인 과거 59 타입 구조입니다. 이외에 특이사항은 없어 보이고요. 다음 59B 타입은 3베이 타워형이고 주방 끝쪽에 창이 있어서 이렇게 거실과 환기는 가능해 보이지만 59A보다는 환기에 취약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주방을 길게 뺀 특징이 있고 이외는 무난해 보이네요. 다음 47 타입은 거실 하나에 방 2개이다 보니까 4인 가족 기준으로는 선호하는 타입은 아니죠. 그래도 47까지는 발코니 확장이 가능하고 다음 35 타입은 발코니 확장이 불가하고 방 하나에 거실 하나 구조입니다. 자, 이상 원당형 롯데캐슬 스카이엘 청약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무지성 투자는 금물이고 반드시 실거주를 고려하시어 청약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